안녕하세요. 인생가사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60년 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단 한 번도 그 억울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8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병철아, 오달수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보았습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적힌 편지 한 장이 낡은 우편함 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회 오성초등학교 전국 동창회 참석을 바랍니다. 달수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봉투를 구겨쥐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나이가 들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고. 그러나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어떤 억울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달수의 나이 올해 78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낡은 집에서 달수는 혼자였습니다. 그 고요한 삶 속에서 달수를 찾아오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벽녘 논두렁을 걷는 바람 소리,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12살의 달수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논밭의 허수아비도, 처마 밑 제비집도, 저물녘 들판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뒷모습도. 담임 선생님은 달수의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달수야, 너는 타고난 재주가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달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밥이 없어도, 새 신발이 없어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해 봄,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공문이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달수의 이름을 학교 대표로 올렸습니다. 달수는 2달 동안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때로는 달빛 아래서. 완성된 그림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의 길. 논두렁 사이 좁은 흙길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뒷모습. 저녁 노을이 그 등 위로 쏟아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그림 안에 자신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열리기 사흘 전 밤, 달수는 교실에 두고 온 그림을 가지러 학교에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환하게 켜진 교무실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는 달수가 평생 잊지 못할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강병철 아버지의 목소리. 선생님, 우리 병철이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번 대표를 바꿔주시면 학교 후원금은 걱정 마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는 달수를 향해 선생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이번 대회는 병철이가 나가게 됐다. 알겠지?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강병철이 달수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12살의 달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회 날, 강병철은 달수의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쓴 채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달수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도, 교장 선생님께도, 아버지께도.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수는 남의 공을 시기하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수네 가족은 그 이듬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달수의 꿈은 12살 그의 봄에 끝났습니다. 66년이 흘렀습니다. 달수의 손에는 여전히 그 동창회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 감나무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달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달수야, 나야. 순옥이, 너 초대장 받았지? 나랑 같이 가자. 달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달수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자리가 또 있겠어? 그리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60년 동안 못한 말. 달수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가을볕에 붉게 익어 있었습니다. 60년. 그 세월 동안 달수가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갑 속 깊이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 낡고 바랜 종이 한 장. 달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갈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78 노인의 마지막 외출. 그리고 60년간 봉인된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달수가 마지막으로 양복을 입은 것은 아내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 옷장 깊숙이 걸어둔 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감색 양복. 달수는 그 양복을 천천히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깨 솔기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소매 끝도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옷을 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차려입을 자리란 살면서 그리 많지 않은 법이니까요. 달수는 낡은 옷솔로 양복 어깨를 몇 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꿰었습니다. 거울 속에 78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깊이 패인 주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얼굴. 달수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고르다가 넥타이 매는 법을 잠시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늘 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넥타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추 하나를 잠그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옥은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보랏빛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차려입은 순옥은 달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77 나이에도 순옥의 웃음은 여전히 소녀 같았습니다. 세월이 그 웃음만큼은 가져가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왔네. 잘 왔어. 달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6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도 어릴 때부터 나란히 앉아 말없이 논두렁을 바라보던 사이였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읍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2층 넓은 홀에 원형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었고 70대 중후반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달수가 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몇몇 시선이 일제히 달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와이셔츠를 걸치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병철이 달수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 왔네. 야, 오달수 왔다. 마치 동네 잔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달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강병철은 올해 79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염색이 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역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답게 그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동창회 비용 전부 냈어. 다들 알지? 우리 오성초 출신 중에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병철이 형은 정말 대단해. 어릴 때부터 달랐다니까. 병철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물컵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나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교장으로 퇴직했다는 사람, 자식이 의사라는 사람, 손주가 벌써 셋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공담과 자랑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다스러운 박종래가 달수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달수 씨는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홀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짧은 침묵. 병철이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달수는 그게 잘 맞지. 어릴 때부터 워낙 조용한 스타일이었으니까. 농사도 중요하지. 하하.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달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달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모두를 늙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본바탕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달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교실 안에서도 병철은 늘 저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달수는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서 박종래가 낡은 쇼핑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에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찾았어. 우리 졸업 앨범이야. 기억해? 홀 안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어머, 진짜? 그게 아직 있었어? 나는 진작에 잃어버렸는데. 어디 봐봐, 어디 봐. 낡고 두꺼운 앨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빛바랜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성초등학교 제18회 졸업기념. 사람들이 앨범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수의 손이 아주 천천히 지갑 쪽으로 향했습니다. 앨범은 테이블 위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졌습니다.
누군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귀여웠어? 야, 너 그때 코올리게였잖아. 기억 안 나? 선생님 얼굴 봐봐. 진짜 오래됐다. 홀 안은 금세 왁자지껄해졌습니다. 60년 전 교실로 돌아간 것처럼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달수는 그 자리에서 앨범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앞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달수의 옆에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안 볼 거야?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앨범이 병철 앞에 놓였습니다. 병철은 흐뭇한 얼굴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교복을 입은 어린아이가 커다란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대상 수상. 강병철. 병철은 그 사진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그때 대상 받은 거잖아. 나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 동창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병철이는 그때도 대단했어. 역시 될 놈은 어릴 때부터 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수의 찻잔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의 눈은 찻잔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보고 있는 것은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60년 전 봄날 교실. 담임 선생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했던 12살 아이의 얼굴. 순옥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철의 아들 강민준이 그때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민준은 아버지를 빼닮아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준은 이날도 아버지를 수행하듯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앨범 속 사진을 보더니 달수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대단하셨죠? 그 피를 물려받아서 저도 뭐 좀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달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종래가 다시 앨범을 넘기다가 느닷없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달수 씨 있다. 달수 씨 어릴 때 사진. 시선이 일제히 달수 쪽으로 쏠렸습니다. 앨범 속 흑백 사진에는 마른 체구의 어린 소년이 교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달수 씨, 어릴 때도 조용했네. 표정이 꼭 지금이랑 똑같아. 또 웃음이 흘렀습니다. 달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철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병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달수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60년 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달수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병철이 흘끗 달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달수야, 너는 오늘 말이 없네. 뭐, 원래 그랬지만. 그나저나 농사는 잘 되냐? 요즘 농촌이 많이 힘들다던데. 주변에서 또 웃음이 흘렀습니다. 달수는 잠시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병철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수는 그날 병철의 얼굴에서 딱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병철은 아직도 달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크게 웃어도 그 눈 속 어딘가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끝내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장 조용한 밤에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달수는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박종래가 앨범을 덮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뭔가 끼어있네. 앨범 맨 뒷장 사이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박종래가 무심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종이었습니다. 박종래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림 같은데. 스케치 같기도 하고. 그 순간 달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순옥이 숨을 멈췄습니다. 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홀 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전히 시끄럽고 화냈습니다. 박종래는 그 종이를 들고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그림이네. 누가 그린 거지? 꽤 잘 그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홀 안의 소란스러움이 그 테이블 주변만큼은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종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스케치였습니다. 세월의 발에 군데군데 얼룩이 졌지만 선 하나하나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또렷했습니다. 좁은 흙길이 논두렁 사이로 이어지고 그 길 위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 노인의 뒷모습. 그 위로 저물령 노을이 번지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 박종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여기 이름이 없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시선을 테이블 위 술잔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손가락이 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달수는 그 스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수가 기억하는 그 그림의 밑그림이었습니다. 대회에 출품하기 전날 밤 연습 삼아 먼저 그렸던 스케치. 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교실 미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졸업 앨범 사이에 끼어 있었는지 달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그림이라는 것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달수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 좀 볼게. 순옥은 그 스케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이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달수가 대회 출품작을 완성하던 날 밤
달수의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함께 보았던 그림. 달수가 등잔불 아래서 연필을 쥐고 말했었습니다. 순호가, 이 그림 안에 우리 아버지 다 담았어. 아버지 뒷모습이 꼭 이 길 같아. 좁고 굽었지만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 그 말이 순옥의 귓가에 60년 만에 다시 울렸습니다. 순옥은 그 스케치를 달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달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손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논두렁 사이 그 좁은 흙길을 달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 길로 걸어오시던 아버지. 지게 위에 짐을 지고 굽은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 한 번도 빠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뒷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알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은 어떤 말보다 깊다는 것을. 달수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을 때 병철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종래 씨,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목소리는 태연한 척했지만 달수는 그 목소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종래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앨범 맨 뒤에 끼어 있었어요. 누가 보관해 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잘 그렸다. 누구 솜씨인지. 병철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 좀 봅시다. 달수는 그 손이 뻗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스케치를 접어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철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달수는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겁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홀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병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달수야? 그게 왜 네 거야? 그냥 옛날에 누가 그린 거겠지.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복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을 지키듯이.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종래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멋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사진이나 찍어요. 단체 사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병철은 달수를 향해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달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긁어 부스럼이요. 잠깐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부스럼이 있어야 긁히는 법이지요. 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달수는 가장 끝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달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안에서 60년 만에 되찾은 스케치가 달수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파할 무렵 달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달수는 처음으로 혼자 아주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달수를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빼닮은 눈으로 달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달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병철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달수는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달수 어르신의 마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시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해주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홀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수는 민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강병철 아들입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달수는 알고 있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어르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달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병철의 눈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창고에서 오래된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대상을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달수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요.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달수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달수가 그렸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60년이 지나갔습니다. 12살의 달수가 대외 출품작을 완성하던 밤, 그림 뒷면에 글씨를 새기던 손, 펜으로 한자 한자 새겼던 그 문장. 달수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물으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술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철없이 한 짓이라고. 그냥 남의 그림을 바꿔서 낸 거라고. 그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크게 될수록, 아버지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불릴수록, 저는 그 그림 뒷면의 글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달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저녁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대신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30년 동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달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의 중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달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물었습니다. 그 그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창고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는 들여놓지 않으십니다. 저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병철이 60년 동안 그 그림을 창고에 넣어둔 이유, 집 안에 들여놓지 못한 이유, 뒷면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이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병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증거였으니까요. 아무리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는 60년간의 증인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홀 쪽에서 병철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어? 사진 찍자. 민준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그림 뒷면에 새겨진 글씨. 아버지는 지우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수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빛이 달수의 낡은 양복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그 말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12살의 달수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한자 한자 새겼던 그 문장이 6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그제야 이 자리에 왜 와야 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순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달수의 표정을 보고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잠시 후 달수가 말했습니다. 순옥아, 응, 너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했지. 순옥의 몸이 굳었습니다. 달수는 순옥을 바라보지 않고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해도 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순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순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읍내 골목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달수야, 나 그날 다 봤어. 달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순옥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 달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교무실 문 앞에서 나 혼자 들은 게 아니었어. 네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거 봤어. 어두워서 네가 나를 못 봤겠지 싶었는데. 순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넌 내가 봤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달수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했지. 60년이 걸릴 줄은 몰랐지만 순옥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 참아온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병철이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돈 봉투 건네는 것도 봤어. 선생님이 받는 것도 봤어.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이 너한테 병철이가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달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장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날 오후에 교장실 앞까지 갔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병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복도에서 나를 막으면서 말했어. 말하면 네 아버지 일자리 없어진다고.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 공장에 취직 부탁해 놓은 거 알지 않냐고.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 달수야. 나는 그냥 돌아섰어. 달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골목에는 어느새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달수야, 정말 미안해. 네가 학교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날, 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날, 너네 가족이 이사 가는 날,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보고만 있었어. 60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려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달수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77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 사람에게도 무겁게 쌓여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달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응, 너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야. 순옥이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철이 때문에 쫓겨난 거야. 선생님 때문에 쫓겨난 거야. 12살짜리 너한테 그걸 막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달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순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많이 울었어. 집에 와서 이불 덮어 쓰고 한참 울었어.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꿈이 없어졌다는 게 그때는 너무 컸거든. 달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순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순옥아. 응, 나중에 알았어. 꿈이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 순옥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이 없어진 거지. 내가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 아버지 뒤를 따라 논두렁 걸으면서 아내 손잡고 저녁 먹으면서 자식들 재워놓고 마당에 앉아서 별 보면서 나는 계속 살았어. 그냥 살았어. 순옥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걸렸어. 아버지야. 달수의 목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고개를 못 드셨거든. 아들이 남의 공을 시기하는 나쁜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거든. 그게 풀리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억울하셨을 것 같아서. 달수는 양복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순옥이 달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주머니 안에 있는 스케치, 그리고 그림 뒷면에 새겨진 글씨.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순옥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달수야,
너 오늘 말할 거야?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직 자리가 파하지 않았잖아. 순옥은 달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전 교실 창가에 앉아 연필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던 12살 소년. 그 눈빛이 지금 이 노인의 얼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은 바꾸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때 홀 쪽에서 박종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 씨 어디 갔어요? 2차 가자고요. 달수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홀 쪽으로 걸었습니다. 달수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안에 담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홀로 들어서는 달수를 보며 병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 왔네. 어디 갔다 왔어? 자, 2차 노래방 가자고. 오늘 내가 다 쏜다.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달수는 자리에 앉으며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전보다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들 민준이 아버지 병철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달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수는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60년 동안 기다려온 그 한 가지를. 2차를 가자는 말이 오가는 동안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외투를 챙기고 가방을 들고 웃으며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출발합시다.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달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보았습니다. 민준도 보았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홀 안에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병철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달수야? 무슨 일 있어? 달수는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만에 제대로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 아래로 흰 뿌리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시계 아래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안쪽에는 달수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달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케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종래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네. 아까 앨범에서 나온. 달수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66년 전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 출품하려고 그린 그림의 밑그림입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병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달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이 밑그림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달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회 대상 그림이 지금도 있습니다. 강병철 시댁 창고에 있습니다. 그 그림 뒷면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달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홀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은 오달수가 그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60년이었습니다. 병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달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순옥이 그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날 다 봤습니다. 병철이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한테 돈 봉투를 건네는 것도 봤고 선생님이 받는 것도 봤습니다. 달수 그림에 병철이 이름 써서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의 목격자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병철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순옥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6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순옥이 병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철아, 나는 그날 네가 복도에서 나를 막은 것도 기억해. 아버지 일자리 없어진다고 협박한 것도 기억해. 60년 동안 그 말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어. 병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자리에서.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병철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왜 일어서?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15살 때 창고에서 그림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철없이 한 짓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30년 동안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철없이 한 짓. 그런데 아버지, 이건 철없이 한 짓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을 빼앗은 겁니다. 한 가족의 명예를 빼앗은 겁니다. 홀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60년간 크고 당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묵직한 것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달수야. 달수는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철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이 너무 갖고 싶었어. 그때 나는 아버지한테 뭐든 받을 수 있는 애였고, 너는 그림 하나밖에 없는 애였는데, 그 그림이 왜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나도 몰랐어. 병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달수야, 대상 받던 날 나는 한 번도 기쁘지 않았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달수는 오래 병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철아. 병철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홀 안에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달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진실이 말해지면
하늘에서라도 들으실 것 같아서 달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고개를 못 드셨거든. 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 들으셨거든. 그게 나는 60년 동안 가슴에 걸렸어. 병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을 때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수야, 미안하다. 그 말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홀 안에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아버지한테도 미안하다. 달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양복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길. 그 좁고 굽은 흙길을 평생 걸어오신 아버지. 멈추지 않으셨던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안에서 60년의 무게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것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2차 노래방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먼저 나갔습니다. 달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홀문을 나서기 직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수는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수와 순옥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를 떴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 문을 나서자 가을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선선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습니다. 달수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읍내 골목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래도 별은 거기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달수야, 괜찮아? 달수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두 글자가 오늘 하루 중 가장 가벼웠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속이 좀 시원하다. 근데 동시에 더 미안하기도 하고. 달수가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너한테 60년이나 걸렸잖아. 달수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옥아, 60년이 걸렸으니까 오늘이 이렇게 깊은 거야. 1년 만에 됐으면 이렇게 깊지 않았을 거야. 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77 노인의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12살 소녀가 잠깐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달수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아침에 낡은 양복을 꺼내 입던 일, 버스를 타고 순옥과 나란히 앉았던 일, 홀 안에서 병철의 큰 웃음소리를 들었던 일, 앨범 사이에서 스케치가 나왔던 일,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던 일, 순옥이 60년 만에 눈물을 흘렸던 일, 그리고 홀 안에서 천천히 일어섰던 일. 달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앨범이 그 자리에 나온 것도, 민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순옥이 오늘 함께 가자고 전화한 것도,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 이날을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스케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종이가 66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관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앨범 사이에 끼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자리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납니다. 달수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달수야, 너 그림 다시 그려봐. 달수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78래? 그래서 어때? 손 아직 멀쩡하잖아. 달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진 손. 그러나 그 손의 감각은 달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순옥이 웃었습니다. 꼭 해. 약속해.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올라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읍내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차창에 달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78 노인의 얼굴, 굽은 허리, 깊은 주름, 세월을 담은 눈. 그러나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거웠던 것이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달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이 버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수는 손을 한번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혼자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논두렁 사이 좁은 흙길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길을 걸으셨겠지. 매일 저녁 굽은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 그리고 달수도 평생 이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저녁 굽은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길이 달수의 길이 되었고, 달수의 길이 이 땅 위에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달수는 마당 감나무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달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길, 논두렁 사이 흙길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뒷모습, 저물녘 노을이 그 등 위로 쏟아지는 장면. 달수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됐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달수는 그 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하루 처음으로 달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흘러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논두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꺼낸 것은 낡고 짧은 연필 한 자루였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연필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연필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달수는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꿈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시간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며 달수의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좁은 흙길이 그려졌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이어지는 길. 그 길 위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그러나 멈추지 않는 발걸음. 달수는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이 그림의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달수라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달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66년 만에 다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선이 예전보다 굵고 느렸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림 안에 담긴 것은 12살 때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달수는 그림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서명을 했습니다. 오달수.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달수의 그림 한 점이 읍내 작은 갤러리 벽에 걸렸습니다. 순옥이 모르게 접수해 준 것이었습니다. 액자 아래 작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 오달수. 78세. 전시 첫날, 달수는 갤러리 구석에 서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림 앞에 오래 서 있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림은 결국 이런 것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아버지의 뒷모습이 낯선 사람의 가슴에도 닿는다는 것. 갤러리를 나서는 달수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논두렁 사이 좁은 흙길처럼 굽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수 어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가장 정확한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달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